안녕하세요, 스이퍼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요하니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간만에 제 주 종목 중 하나인 핀테크 영상이고요. 파가야의 재무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 지겹지만 넘기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파가야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다들 희망을 꿈꾸며 기뻐하시는데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주장하며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도 유튜브로서 꼭 해야 할 일이므로 이 영상 이후 제가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을 무릅쓰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업에 당분간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야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볼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못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는 잘 볼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제가 이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의 불안하고 미스테리한 재무구조예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공개를 안 한 겁니다. 몇 가지 터닝 포인트가 오고 회사가 자료를 자세하게 공개한다면 저는 투자할 의향이 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의문점이 너무 많고 개인적인 투자 철학으로는 이런 의문점들을 남긴 채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생각했고 아예 쳐다를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숫자와 회사의 공시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가야는 AI를 통해 기존 금융 파트너들이 대출 심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돕고 다양한 대출 채권들을 자산 유동화 증권, 즉 ABS로 형태로 묶어주며 중개 판매를 하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것은 회사의 소개 자료이고요. 자, 그럼 공시 자료를 통해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볼게요. 이건데 제가 그림으로 편하게 하면은 이제 보시면 크게는 네트워크 수수료와 계약 수수료가 있고요. 네트워크 수수료는 다시 AI 통합 수수료와 자본시장 실행 수수료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AI 통합 수수료가 회사의 매출 중 가장 큰데요. 여기서는 파트너들이 파가야의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플랫폼비도 포함되지만 회사가 발행 주체로서 ABS를 거래하게 되면 ABS 매출이 그로스로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제 뇌지컬이 아니라 보시면은 회사가 공시자료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파가야 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ABS 거래에서 중개 역할만 한다면 수수료 수익인 이 넷베이스로 매출이 잡히는 거에 비해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잘못하면 전체 매출이 뻥튀기가 될 수 있다는 구조예요. 요약드리면 파가야는 ABS 유동화 과정을 지원해주는 플랫폼인데 ABS 발행 과정에서 프린시펄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전체 ABS 금액을 매출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가야가 100억 달러의 ABS를 발행할 때 그로스로 잡힌다면 넘겨야 할 ABS인 이제 100억 달러 전체가 매출로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역할인 중개인으로서만 한다면 수수료인 1억 달러만 매출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파가야의 전체 매출, 즉 PSR을 이용한 주가의 접근 방법은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가야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 PSR이 1.04배다. 완전 저평가네. 사야 해.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이유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신빙성 있는 밸류에이션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회사의 공시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비즈니스 모델인 수수료 수익만 본다면 실제적인 전체 매출은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이것을 제가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예요. 2024년 전체 매출을 보면 전년도 대비 30%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ABS를 그로스로 포함한 비중은 회사가 공개하지 않았어요. 2024년 4분기의 전체 매출을 보면 약 2억 7천만 불인데 영업이익이 3천만 불로 훌륭했어요. 하지만 아래를 보시면 영업 외 비용으로 거의 전체 매출과 비슷한 2억 7천만 달러를 비용 처리하면서 전체 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콜에서 보면 이 수치는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말했는데 저는 개선된 숫자를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영업 외 비용을 볼게요. 회사 측에 따르면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것은 ABS나 대출로 발생한 자산들의 공정가치 하락 때문인데요.
기존 대출 채권에서 연체가 생기거나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거나 발행한 ABS의 투자자 수요가 감소되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이 손실이 늘수록 절대 좋지 않은 거고, 파가야가 그로스로 발행한 ABS가 많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핵심 AI 모델에 의문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수치가 줄면서 매출이 상승해주면 저도 터닝 포인트로서 투자 의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가야는 대출 상품들을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출 자산을 끼고 있고 매출이 그로스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여기서 회계상 손실도 크다고 하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를 볼게요. 제가 세부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건데, 보시면 현금성 자산은 약 1억 8천만 달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전체 자산 중 약 59%가량이 이 회사가 직접 끼고 있는 ABS 투자 자산입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이 자산을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비중이 줄어야 합니다. 이런 대출을 발생하니 필연적으로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단순하게 대출 관련 부채만 봐도 약 6억 달러가 넘습니다. 단순한 중개 플랫폼이라면 대차대조표가 가벼워야 하고 이런 부채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도 굉장히 복잡하죠. 현금 흐름표를 볼게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서 앞서 비용 처리된 이 공정가치 하락의 일부분이 플러스로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부상 손실이지 실제 현금이 빠진 게 아니라서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끼고 있는 이 대출들이 넘기지 못하고 부실 대출이 현실화되면 향후에는 실제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인데요. 여기서도 회사가 끼고 있는 AB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동안 총 7억 달러가량의 대출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썼는데요. 2억 달러만 판매를 하고 현금화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출 매매에서 5억 불가량의 현금이 감소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인데요. 위에 있는 투자자산 구매로 인해 이단 현금을 메꾸기 위해 약 4억 불가량의 부채 자금을 조달했으며 결과적으로는 2억 불의 현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부채를 조달하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결과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 3월 8일 1대12 주식 병합 즉 리버스 스플릿도 했고요. 3월 14일에는 9,500만 불 달러의 유상증자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업은 정상적인 IPO 기업 공개가 아닌 스펙으로 상장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재무 쪽을 봤는데 이제는 기술 쪽을 보겠습니다. 2024년 파가야는 전체 매출 대비 7%만 기술 연구 개발 비용으로 사용했고 매출의 88%가 기타 판매 관리비입니다. 전체적인 액수 정말 절대적으로 작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신용 점수를 대체할 AI 머신러닝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중이죠. 보시면 이게 이제 기술 개발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가장 작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잠시만요. 네. 그리고 또한 회사 공시 자료와 다른 자료 어디에도 회사의 AI와 알고리즘, 머신러닝 데이터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물론 믿고는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공개를 해줘야 보죠. 예를 들어 업스타트와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비슷한 사업 모델로 비교를 해본다면 업스타트는 인공지능 심사와 관련된 매개 변수와 모델, 로직과 성능을 매 분기 공개하고 실제로 매출 대비 기술 개발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이에요. 절대로 업스타트를 사란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업스타트도 단점이 많아요. 자, 방금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는데요. 뽑고 있는 직원을 보면 미국에서 8명, 이스라엘에서 12명, 총 20명의 직원을 뽑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AI와 머신러닝 관련된 직원은 아예 뽑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엔지니어 3명을 뽑고 있긴 했는데요. 조금 다른 분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격변하는 시기에 회사의 인력을 구하는 비중이 좀 의아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마무리입니다. 오늘 너무 부정적인 내용만 나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투자는 가치관과 관점은 다를 수 있고 투자의 정답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단지 제가 투자를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불안 요소가 해결되고 검증된다면 충분히 클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추세도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10%, 20%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냥 저는 그냥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저는 매 댓글을 다 답장하며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